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의 우울증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 매년 3,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신다고 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혼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혼자 살게 될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배우자와 사별하고 적적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갑자기 찾아온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우리랑 같이 살자, 어르신 혼자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웃들은 그 나이에 혼자 살면 외롭지 않냐고 묻습니다. 심지어 복지관에서 만나는 친구들조차 자식이 있는데 혼자 사는 게 말이 되냐며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고 연구한 결과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5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수 있는 소중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처음 들으면 의아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혼자 살면 생활비가 더 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를 보면서 한숨 쉬던 분들도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웃음이 늘었다고 하시더군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와 함께 살면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가 가전제품을 사려고 할 때,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손주들 학원비가 필요할 때, 다들 눈치 보며 지갑을 열게 됩니다. 재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배우자의 자녀들 부양은 또 다른 부담이 되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모든 지출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어요. 반찬값이 아깝다 싶으면 손수장을 보러 가면 되고,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싶으면 바로 절약할 수 있죠. 제가 만난 김영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살기 시작하니까 내 돈이 내 돈이더라고. 월급쟁이 아들한테 용돈 받는 것도 미안했는데 이제는 내가 번 연금으로 손주들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어서 더 당당하고 기뻐. 실제로 통계를 보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자녀와 함께 사는 어르신들보다 저축률이 더 높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체면 때문에 하는 소비, 가족 행사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 손주들 용돈까지. 이런 지출들이 사라지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통장에 남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혼자만의 살림살이가 더욱 유리합니다. 전기세, 수도세도 혼자 쓰는 만큼만 내면 되고 식비도 자신의 식성에 맞춰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김할머니처럼 오히려 여유가 생겨서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욱 놀랍습니다. 바로 인생 최고의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 하시나요? 가족들 아침 챙기느라 부산하진 않으신가요? 혼자 살면 여러분의 아침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해도 좋고 늦잠을 자도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박수영 할아버지는 72세에 시작한 수채화 그리기가 이제는 취미를 넘어 특기가 되었답니다. 같이 살 때는 방 한켠에 그림 도구 놓는 것도 눈치 보였는데 이제는 거실이 내 작업실이에요. 밤새도록 그림 그려도 뭐라 할 사람이 없지.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온전히 자신의 뜻대로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미뤄두었던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서예, 요가, 등산, 외국어,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혼자 살면서 오히려 더 바빠지신 분들이 많았어요. 복지관에서 악기도 배우고 댄스 동아리에서 공연도 하고 이런 분들 얼굴에서는 항상 환한 웃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만난 이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웠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축복이더라고. 평생 못 해본 것들을 하나씩 시작하게 되는 거야.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영어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니까?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누군가에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여러분만을 위한 시간이 펼쳐질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생 몰랐던 재능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운 취미에 푹 빠져 전문가가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변화들이 삶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외로 들리시나요? 많은 분들이 혼자 살면 외롭지 않겠냐고 걱정하시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가족과 함께 살 때는 어떠셨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들과 함께 있지만 정작 마음 편히 대화를 나누시진 못했을 겁니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아들 부담 줄까봐, 손주들 공부에 방해될까봐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우셨죠? 그런데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자녀들과의 만남이 더 특별해지고 서로 할 말도 많아집니다. 78세의 정미영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살 때는 며느리랑 하루에도 12번씩 부딪혔는데 따로 살면서는 서로 보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와.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신나하고 이제는 며느리가 친딸처럼 느껴져. 더 놀라운 건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일 운동도 하고 동네 경로당에서는 비슷한 또래들과 수다도 떨고 가족이 아닌 새로운 인연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거죠. 강원도에 사시는 박영호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 탁구 모임에 나가신다고 해요. 처음엔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 친구들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서로 챙겨주고 위로도 해주고 나이 들어 만난 친구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지.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가족은 의무감일 수 있지만 친구는 서로 원해서 만나는 사이잖아요. 혼자 살면서 맺게 되는 이런 관계들이 여러분 삶의 큰 기쁨이 될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 없는 생활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자녀와 함께 살 때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TV 소리가 너무 크진 않을까? 손주들 공부에 방해되진 않을까? 며느리 살림에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을까? 하루 종일 이런 걱정들로 가득하셨을 겁니다. 65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혼자 살기 시작한 지 2년 됐다고 하시네요. 처음에는 두렵고 걱정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텔레비전도 내가 보고 싶은 거 실컷 보고 라면이 먹고 싶으면 새벽에도 끓여 먹고 아무도 뭐라 안 해서 너무 좋아요. 혈압약을 먹던 게 최근에는 끊었다니까요. 실제로 의학 연구 결과를 보니 가족과의 갈등이 노인 우울증과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매일 겪는 작은 충돌들이 쌓여서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혼자 살면 이런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내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청소를 매일 하고 싶으면 매일 하면 되고 이불을 이틀에 한 번 갈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누구의 잔소리도 간섭도 없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영수 할아버지는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살 때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어. 며느리가 아침 준비하는 소리에 미안해서. 근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야. 어제는 밤 12시까지 바둑 두다가 오늘 아침 9시에 일어났다니까?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지. 특히 요즘처럼 세대 차이가 큰 시대에는 혼자 사는 게 서로를 위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생기는 갈등과 스트레스 대신 서로를 그리워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그 모든 불편함보다 스트레스 없이 사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편안한 마음이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가장 특별합니다. 바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 언제 마지막으로 있으셨나요? 71세의 최옥순 할머니는 혼자 살기 시작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글을 쓰다 보니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알게 되더라고요. 6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못 해본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배우자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 주어졌으니까요. 부산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76세에 시작한 독서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책을 읽다 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젊었을 때는 돈하고 지위만 쫓았는데 이제는 작은 일상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죠.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자녀들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롯이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드세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운동하는 습관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꼭 밖으로 나가세요. 잠깐의 산책이라도 좋습니다. 햇빛을 보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셋째, 취미 생활을 하나 이상 가지세요.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셔도 좋고 유튜브를 보며 혼자 배우셔도 좋습니다. 넷째, 가족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래야 서로가 더 소중해지고 만남의 질도 높아집니다. 다섯째, 비상시를 대비한 연락망을 꼭 준비하세요. 자녀의 연락처, 가까운 병원 번호, 119 같은 긴급전화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면 좋습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이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이유 기억하시나요? 경제적 자유, 온전한 나만의 시간, 건강한 인간관계, 스트레스 없는 생활, 그리고 인생의 황금기를 누릴 수 있다는 점까지. 처음에는 두렵고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게 외롭고 쓸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모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작 이렇게 살걸?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